2023년 9월 1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2023년 하반기 주식시장 그림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지? 혹은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세게 빼지? 이런 튀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그것이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주식시장 분위기였거든요. 9월 14일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내만여의 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내만여의 날 주식이 상승했고 그 상승을 이어서 9월 15일 금요일 코스피 같은 경우엔 지금 기관들이 리드하면서 주식시장을 2600포인트 이상 올려놨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의 여력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명분은 이런 거죠. 9월 달에 금리 동결할 거고 인플레이션 지표 높게 나왔지만 11월 달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12월 달도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과연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남은 연준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어떤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마치 이제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악재들을 주식시장이 소화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추가 상승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수와 종목은 좀 다르지만 만약에 지수를 종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라면 이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2,400, 500, 600 그 이상도 굉장히 지금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힘들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외인들이 리드를 해야지만 뭔가 레벨업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리드하면은요,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물론 예전에 2008년도 그때 막 적립식 펀드 한참 유행했을 때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면서 기관들이 시장을 리드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유동성 장세도 아니려니와 기관들이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주식이 빠질 때마다 비중 확대해라. 매수 기회로 삼아라. 아직 이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2600포인트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림이 유동성 장세도 아니려니와 그냥 기관들이 리드하는 뭔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장난스러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조금 쥐5준 만큼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중간중간 튀긴 하지만 그 튀는 모습이 어떤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만여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좀 튄 모습이 나타났고 그 튄 장세에서 지금 기관들이 조금 쇼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황관입니다. 자, 9월 14일 목요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 미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약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방송 9월 14일 방송을 가만히 들으시면 미쓰리가 9월 14일 뉴욕 증시를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제가 막 소매 판매 어쩌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소화했니 어쩌니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를 하면서 9월 14일 날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구나 상승시키겠구나라는 좀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날 뉴욕 증시 다우지수 0.96, S&P 500이 0.84, 나스닥이 0.81% 상승했습니다. 미쓰리가 맞췄다 못 맞췄다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영국 반도체 기업 암이라는 종목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돈다방 미쓰리 이렇게 들으시면 야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죠? 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상반기에 뭐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에는 그 얘기를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은 아직까지 미국이 경기 둔화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여유만 되면 가능성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나중에 크게 빠지더라도 일단은 좀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8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7% 올랐죠. 시장 예상은 0.4%를 예상했는데 0.4보다 더 많이 상승했고요. 7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는 0.4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7월달과 8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예상을 깨고 0.3%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0.7% 상승했으니까 상승폭이 0.3이고요. 6월달에는 0.9였었는데 6월 이후에 지금 다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이유는 뭐냐?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로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8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0.1% 정도 상승을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미국 국민들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지갑들을 연다라고 했는데 아직 미국 국민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국 그 지역 몇 개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은 이제 소비가 다 됐다.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대출에 힘을 빌리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미국 국민들이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다. 안 좋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한 번 지갑을 열면요. 그러니까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씀씀이 줄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저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와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뭐 평소에는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썼는데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막 뭐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5만 원으로 확 줄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한번 지갑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모든 경제 지표, 최근에는 고용 지표까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휘발유를 제외하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상승한 걸로.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기름값이 반영돼서 소매 판매가 좀 많이 확대돼서 많아 보였다. 마치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랑 비슷한 분위기라는 거죠. 자,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3,000명 증가해서 22만 명 발표됐습니다. 뭐 5주 만에 증가세라고 했지만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25bp 금리 인상 했고요. 지금 그래서 ECB, 유럽연합은 기준금리라고 불리우는 예금금리가 4%, 유로화 출범 후 최고라고 합니다. ECB 총재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웃기고 있네. 니네 이제 금리 인상 못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ECB 총재나 아직 우린 갈 길이 멀어. 뭐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얘기는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어라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콧방귀도 안 끼고 있죠. 웃기고 있네. 니네가 금리 인상 어떻게 하니? 라고 하고 있고 니네가 금리 인상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둔화돼서야라는 거를 입 밖으로 내놓진 않습니다만 시장은 알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에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6월 달에
경제가 좋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며 예, 확 땡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했어요. 미쓰리가 국제유가에 대해서 90달러 돌파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90달러 돌파해서 전문가들이 100달러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100달러 가면은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국제유가는 수요 둔화 우려감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매하시면서 항상 머릿속에 뭘 담아두셔야 되냐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누구도 이렇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거다, 지금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뻔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아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수면 위는 굉장히 지금 평온한데 수면 아래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수면 아래가 개판 5분 전인데 수면 위가 잔잔하다고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선가 분명히 구멍이 나고요. 그 구멍이 도미노식으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유동성 장세가 잦아드는 것에 비유해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아들이 비트코인 대학생인데 비트코인 투자했고 비트코인 손해 보니까 대학생이어가지고 비싼 대부업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물타기 했는데 또 빠지고 그 대부업에 대출 못 받으니까 집으로 독촉장 날아갔는데 엄마는 주식하고 있는데 남편 몰래 신용으로 주식하고 있었고 아빠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대부업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망했다, 독촉장 날아왔다라는 거를 남편이 아는 순간 우리 아들이 고무수로 맞을까봐 엄마가 뭐랍니까? 신용 주식, 본인도 주식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용 주식을 정리해서 아들을 갚아주는 이게 그냥 저는 비유를 든 겁니다만 어딘가에서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 누수가 예를 들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리먼 사태 금융위기라는 게 빵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였지만 사실 이 돈이라는 거는요 마치 공기와 같고 모래와 같아서 뭔가 이렇게 잡히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어딘가 흘러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딘가 누수가 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하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흥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ECB의 금리 결정에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기관이 매수하면서 260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혜로운 투자자분들도 계시죠. 오히려 제가 허접한 증권맨이었을 땐 오히려 그분들이 봤을 때 아이고 이게 능력도 없고 이게 여기 와서 그냥 아이고 씨 이렇게 저를 어떻게 흉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이라는 것에 있어서 주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다음에 약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한 6명은요. 그냥 잘 몰라요. 그냥 오르면 좋은 거고 그냥 내리면 많은 거고 그냥 이런 분위기라면 나머지 4명 중에서 3분은 빨리 대박날 종목 이주인 빨리 대박날 종목 좀 줘봐. 이거 왜 안 올라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이고 그 10분 중에 이제 오직 한 분만 주식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주임
이주임이 수익 많이 내준다고 하는데 말은 고마운 데 있지 나는 그냥 1년 이자, 은행 이자보다만 더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 그 10분이라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죠. 주식은 99명이 1명을 벌어 먹이는 게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600포인트 회복하고 아마 어쩌면 오늘 저녁 뉴스에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600을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주식시장 더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2600포인트가 뭐 안착을 했다, 뭐 돌파를 했다 이런 자극적인 얘기에 대해서 에이그 놀구들이 있네. 이렇게 냉정하게 물론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제 생각을 돌리고 다시 되풀이 생각해봐도 2700포인트 그 이상 가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2600포인트에 들어간 개인들이 뭐 매물대 그래서 2600만 올라와 봐. 나 그냥 어차피 손실 좀 줄이고 일단 무조건 현금할 거야. 그리고 그게 500포인트가 될 거고요. 저는 2400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요.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은 외인이 주식을 핸들링 해야지만 뭔가 뽀대나게 올라갑니다. 자, 9월달 FOMC 회의 지금 D-Day 4일 남았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 97%고요. 11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 66.7%까지 올라왔습니다. 11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32.4%. 이러니까 시장이 지금 11월에도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정신 나간 소리죠. 0.9%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미쓰리는 작년 연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동결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 횟수보다 연준이 조금 무리해서 한두 번 정도 지금 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부작용은 반드시 10월 달 혹은 11월 달 혹은 12월 달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3분기 어닝 시즌이 찾아오는데 3분기 어닝 시즌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를 낮추다 못해서 그 지하까지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나오면은 어이구 잘했어 궁디 팡팡했거든요. 근데 3분기 어닝 시즌은 눈높이를 낮추고 지하까지 팠는데 그 지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닝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출렁거리니까 금리 인상 계속 고집할 거고요. 그죠? 지금 여러분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가 뭐냐? 니네 9월달 금리 동결할 거지? 뭐 11월달 12월달 웃기고 있네. 니네 앞으로 금리 인상 못해.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이 주식시장의 호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호재가 없습니다. 물론 없다라고 얘기하는 극단적인 표현은 너무 심하지만 지금 호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굉장히 힘이 강한데 시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마치 금리 동결이 되게 좋은 것 마냥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홀리고 있는 거죠. 자, 2024년 9월 15일 금요일 이제 한 주를 다 마무리하면서 2600포인트 안착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또 계속 들으실 얘기가 뭡니까? 9월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경계감에 9월달 FOMC 회의를 기다리며 뭐 이런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다 뭐 이렇게 아마 거의 주 중반 19일부터 20일까지니까 마치 미국의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발표됐는데 목요일날 새벽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음 주도 연준의 회의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개최되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1일 목요일날 결과가 나오고 이미 그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금리 동결할 거라는 결과입니다. 만약에 상승하면 9월달 FOMC 회의를 소화하며 상승했다.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다.
라고 이유를 달 거고요. 만약에 그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금리는 동결했지만, 연준의 어떤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제가 요즘에 약간 그 시황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많이 드린다고 했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미쓰리 말대로 맨날 소비자 물가지표를 기다리며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지표를 기다리며 하락하고 정말 그러네. 다음 주는 9월달 FOMC 회의를 경계하며 9월달 FOMC 회의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9월 20일 미국 시간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상승, 하락하면 금리 동결했지만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 때문에 하락 이렇게 얘기할 거다. 제가 이래가지고 증권계의 점쟁이 빤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주식 매매하는 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식 매매는 다르지만 최소한 매매하는 거는 정말 이태리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매매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시황보다 주식이 더 매매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황은요. 어찌 보면은 허접한 전문가들 이런 멘트, 뉴스 같은 거 나오는 멘트만 제대로 우리가 확인하면은 정신줄 딱 잡고 매매하면 되지만 주식 매매는요. 내가 투자자로서 시장과 전쟁을 할 때 외인과도 싸워야 되고 기관과도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 그 종목에 뛰어든 다른 모든 개미들과 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식 매매는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대신 일단 우리는 시황 한 부분, 시황 그동안 우리가 허접하게 알았다면 정확히 시장이 뭘 속이고 있고 내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먼저 확실하게 짚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9월 16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인데요. 가을을 직촉하고 있고 여러분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아픈 당사자도 힘들고 간호하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